안녕하세요. 7호 C단계 4주차 아두 호이스트에 관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두 호이스트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호이스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두 호이스트를 구성하고 또한 동작할 수 있게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셔 테크닉을 통해서 수동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런 동작을 했는데요. 이제 터치되는 정도에 따라 스스로 반응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런 아두 호이스트 제작을 하고 동작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목표가 아두이노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피셔 테크닉 호이스트를 터치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업절에 교사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호이스트를 학생별로 하나씩 조립을 해 놓아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조립할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DC 모터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마찬가지로 하나씩 준비를 학생별로 하나씩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예, 모터 지지대 조립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수업 중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호기심은 나의 힘을 보면 호이스트와 터치 센서를 결합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호이스트란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형 기중기와 같은 그런 기계 장치죠. 그래서 호이스트 구조에서 도르래 장치가 있습니다. 도르래 장치가 있어서 물체를 손으로 들어 올릴 때 힘이 덜 들게 하는 거죠. 한데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자동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제어와 관계된 동작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손을 대지 않고 호이스트를 동작시킬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발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머뭇거리면 앞차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지? 접촉하는 여부에 따라서 반응을 달리하는 자동화 장치, 터치를 하면 LED가 켜지고 손을 떼면 다른 LED가 켜지는 그런 접촉하는 여부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는 자동화 장치를 만들어 보았지 그것을 호이스트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 라고 아이들에게 그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터치 센서와 호이스트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치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하게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터치 센서와 피셔 테크닉 호이스트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동작이 필요하고 구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터치 센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 모터가 있어야 물건을 회전시키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터치 센서 호이스트를 중간에 이렇게 그 구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품이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주셔서 DC 모터가 필요해요 라는 답을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내용이 7호 C단계 4주차 아두 호이스트에 관한 도입 부분이었습니다. 자, 탐구 1 아두 호이스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스트에 있는 도르래 장치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탐구 1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USB 케이블 노트북 준비해 주시고요. L298N 모터 드라이버, 9V 건전지, 9V 건전지 스냅, DC 기어 모터, 회로 연결선, 부품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그 모터는 DC 기어드 모터, DC 기어 모터라고 하는데요. 일반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소형 모터가 아닙니다. 기어가 내장된 토크가 좀 센 DC 기어 모터 또는 DC 기어드 모터라고도 하죠. 이 기어 모터에 9V를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회전을 합니다. 예, 한번 해보시면 회전을 하고, 만약에 이 선을 반대로 연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공급하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터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플러스를 연결해라, 어느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해라, 꼭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극성이 특별히 없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다만 배터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해 줄 때 방향을 반대로 하면 반대로 돌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류, DC 직류 모터고요. 그래서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소형 모터 같은 경우는 한 6V로도 이제 동작이 충분히 이제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기어 모터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9V 기준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네오 엘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9V 그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DC 기어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과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모터 드라이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소형 DC 모터, 문구점에서 파는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5V, 6V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기어가 내장된 DC 기어 모터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셔 테크닉을 거기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전 놀이기구 회전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피셔 테크닉 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기어가 맞물려져 있죠. 이렇게 이것을 회전하기 위해 충분한 힘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DC 기어 모터가 필요하고 9V 전압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모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모터 드라이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L298N 모터 드라이버인데요. 오른쪽이 핀 배치도입니다. 핀 배치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플러스 12V VCC라고도 하거든요. 최대 12V, 9V를 연결을 해도 되고 12V까지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라운드 단자가 있고요. 이 그라운드는 배터리의 그라운드와 또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줍니다. 플러스 5V, 아두이노의 5V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원 단자인데요.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이 모터 드라이버가 다시 DC 모터를 구동을 하는 겁니다. DC 모터를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 온 아웃, 아웃 온 아웃, 이 부분에 DC 모터의 두 핀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아웃 3, 아웃 4, 이쪽에도 이제 DC 모터 하나를 더 달 수 있고요. 그래서 전원 단자 우측에 보면 ENA, 이것은 Enable A라는 얘기입니다. Enable A, In1, In2, In3, In4,
enable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enable이라는 것은 모터의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고요. 여기서 in1, in2 이런 것은 DC 모터의 방향을 조절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enable A, in1, in2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연결을 하고요. enable B, in3, in4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도호이스트 단계에서는 모터를 하나만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핀은 요 전원 단자 3개, out on, out, enable A, in on, into 예, 요 정도로 핀을 사용할 겁니다. 나중에 모터를 2개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enable P, in3, in4, out3, out4도 사용하겠지만 아도호이스트 단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고 핀을 이렇게 연관 지어 보면요, 이 부분이 플러스 12V VCC에 해당됩니다. 9V에서 11V까지 보통 연결을 하고요. 이 부분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예, 배터리의 그라운드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연결을 해주고요. 5V. 아두이노의 5V와 연결을 해줍니다. 예, 아두이노의 5V를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9V에서 12V 그 외부 배터리를 연결한다는 것은 배터리가 모터 드라이버 자체 9V를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전원을. 그래야지 모터 드라이버가 이제 켜지게 되는 거겠죠. 작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모터 드라이버를 받아보시면 여기 작은 잭이 2개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잭이. 이 잭은 이렇게 바로 구입하자마자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빠집니다. 예, 손으로 잡아당겨서 빠진 상태에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선을 꼽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enable A, in on, into, in3, in4, enable B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out on, out 2, 네, out 3, out 4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L298N 모터 드라이버는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DC 기어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부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셔 테크닉을 앞으로 이제 구동하고 제어하는데 L298M 모터 드라이버의 핀 배치와 사용법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L298N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와 DC 모터 간에 회로를 연결하는 방법, 회로를 꾸며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V 배터리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죠. 9V 배터리의 플러스는 모터 드라이버의 12V VCC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마이너스는 모터 드라이버의 그라운드와 연결을 해줍니다. 아까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해줬죠. 자, 먼저 배터리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C 모터를 out on, out to 각각 핀 하나씩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에서 이제 선 하나를 그라운드에 꼽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자에 선이 2개가 연결이 되겠죠. 선 하나를 연결한 다음에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에 5V가 있을 겁니다. 5V를 아두이노의 5V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원부와 모터부가 이제 연결이 이제 끝난 거죠. 자, 배터리는 전원을 모터 드라이버에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모터 드라이버는 이 전원을 받아서
DC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다시 5V를 아두이노에 공급을 이제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핀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Enable A, 이 부분은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DC 모터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Enable A 부분, 이 부분은 그래서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합니다. 물결 무늬가 있는 5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5는 디지털 10번, In2는 디지털 11번 핀에 연결을 해줍니다. 예. In1과 In2 번갈아 가면서 온오프를 하면서 방향을 조절할 겁니다. 한 번은 뭐 시계 방향, 다른 한 번은 반시계 방향, 뭐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 모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인온과 인투 이 부분이고요. 물론 DC 모터의 이 핀을 반대로 끼워도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녹색하고 노란색 이렇게 반대로 끼워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회로도 보면 핀의 색깔이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꼭 이런 색깔이 아니어도 회로도에서 보는 색깔이 아니어도 그냥 다른 색깔의 전선을 사용해도 회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와 DC 모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동작을 실제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DC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자, USB 케이블을 아두이노와 컴퓨터 USB 단자에 연결하세요. 예,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S4A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DC 모터 구동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모터 드라이버에 선을 연결하는 방법과 모터 지지대를 세우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이 부분에 핀 쪽에 잭이 있을 겁니다. 이 잭은 손으로 빼서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빼서 이제 제거를 하면 핀이 이제 6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뒤쪽에 핀이 6개가 있고 앞쪽에 핀이 6개가 있는데 뒤쪽 핀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점퍼 케이블을 10개를 받았을 텐데요. 점퍼 케이블은 M2F라고 해서 뾰족한 부분과 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홀이 있는 부분을 모터 드라이버 쪽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예, 꼽아주고 뾰족한 부분을 아두이노 쪽에 꼽아 주시면 이렇게 점퍼 케이블을 통해서 모터 드라이버와 아두이노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원 연결 핀이 있고 모터 연결하는 핀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만약에 여기에 홀이 있는 부분 이렇게 끼울 수 있거든요. 끼운 다음에 드라이버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도 안 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빼집니다.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에서 이제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형 드라이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DC 모터랑 연결할 때는
DC 모터 같은 경우 네오 엘보에서 작은 선을 하나 따와서 DC 모터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C 모터 위쪽을 보면 자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회로 연결선을 구부린 상태에서 꼽아주는 거죠. 이렇게 꼽아주시고 다시 눌러주면 DC 모터에 연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점퍼 케이블에 이제 홀이 있죠. 이 홀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DC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 간의 선이 연결이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터 지지대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터 지지대는 지금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부품을 3개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각형 부품을 이제 2개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씩 체결을 해 주시고 붙인 다음에 2개를 붙인 다음에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실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터 지지대 부품이 5개가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체결해 주시고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품은 뒷부분에 이렇게 2가닥 홀이 있고 앞부분에 1가닥 홀이 있는 이런 부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양쪽에 끼울 수 있는 양쪽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피셔 테크닉 부품이고요. 그래서 끼운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준 상태에서 자, 이 2가닥 홀이 있는 부분을 밀어주면 지지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DC 모터 같은 경우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길쭉한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DC 모터 지지대가 이제 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셔 테크닉을 작동을 시키다 보면 이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러면 아랫부분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바닥에 고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만약에 넘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양쪽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면 지지대와 DC 모터 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모터 연결축을 받았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3D 프린트로 맞춤식으로 이제 제작을 한 건데요. 홀이 큰 쪽을 모터 쪽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피셔 테크닉에서 이제 3cm나 4.5cm 축을 가지고 오셔서 작은 홀 쪽으로 끼워주시면, 자, 이제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모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피셔 테크닉에 이제 손잡이가 있을 겁니다. 손잡이를 빼고 이 부분을 체결을 해주시면 모터와 피셔 테크닉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C 모터가 있고 이 부분에 이제 호이스트 손잡이를 뺀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높이가 맞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DC 모터가 들어갈 때 호이스트도 돌아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은 모터 드라이버에 선을 연결하는 방법과 모터 지지대 조립 방법, 그리고 DC 모터를 호이스트에 끼우는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DC모터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코딩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코딩과 동시에 DC모터를 실시간으로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로상 DC모터가 지지대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버 아두이노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DC모터가 모터 드라이버의 아웃온 아우트에 좀 연결되어 있죠. 9V 배터리가 모터 드라이버에 지금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 모터 드라이버에서 지금 핀이 3개가 나와서 Enable A, Inon Into 핀이 3개가 나와서 아두이노의 5번, 10번, 11번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회로 구성입니다. 이런 회로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DC 모터를 제어를 하겠는데요. 동작 메뉴에서, 동작 메뉴 팔레트에서 디지털 13번 출력 켜짐, 디지털 13번의 출력 꺼짐, 아날로그 9의 값을 255로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작업창으로 끌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디지털은 10번, 11번에 연결되어 있죠. 숫자를 바꿔주시고 이걸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속도를 담당하는 아날로그 값은 5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10번, 11번을 끌어와서 아날로그 밑에다가 붙여주시면 DC모터 제어를 위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명령어가 완성이 된 겁니다. 실제로 클릭을 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명령어를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지금 DC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작동장치 초기화, 작동장치 초기화를 끌어와 주셔서 눌러주면 멈추게 됩니다. 누르면 회전하고 누르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10번이 켜지고 11번이 꺼졌는데 이 숫자를 바꿔주면 돼요. 11번이 켜지고 10번이 꺼지게 하면, 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터 제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동장치 초기화 눌러주면 다시 멈추게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속도를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255가 최고 속력이거든요. 이 값은 0서부터 255 사이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100으로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돌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지를 한 다음에 200의 속력으로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아주 느린 값을 해볼까요? 50. 그러니까 너무 작은 값일 때는 이게 좀 안 돌 수 있거든요. 너무 작은 값이면. 지금 우리가 0서부터 255 사이로 이 값을 이제 조절을 했을지라도 배터리가 지금 많이 다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DC 모터가 정상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9V 정도로 거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숫자 값에 해당되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고 반대로 돌면서 작동장치 초기 안 누르고 바로 그냥 이렇게 눌렀죠. 누르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스탠다드로 하려면 제어 메뉴로 들어가셔서 클릭되었을 때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 부분에다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체크를 해주시면, 그래서 녹색 깃발 한번 눌러보면 우측 위에,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 부분이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동작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제어 메뉴에서 무한 반복이라고 있죠. 무한 반복문을 이렇게 씌워 주시면 됩니다. 무한 반복문을. 예. 무한 반복문을 이렇게 씌워 주시면 요 명령어가 계속해서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클릭을 하면 예. 저 명령어가 이제 계속 실행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베개 속력으로 돌고 있다. 예. 작동 장치 초기화 누른 다음에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 장치 초기화를 눌러도 이게 멈추지 않죠. 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주면 해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작동 장치 초기화를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255의 속력으로 회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눌러서 이제 해제를 해도 명령어가 지금 이제 전송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거고요. 작동 장치 초기화를 눌러야지 멈추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상은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DC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탐구 2 아두 호이스트 미션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는 것에 반응해서 호이스트가 스스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하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품을 준비해 주세요. 아두이노 우노, USB 케이블, 노트북, 회로 바닥판, 전자블록 4개, L298N 모터 드라이버, 9V 건전지 스냅, DC 기어 모터, LED 2개, 고이도 LED 2개를 준비해 주셔도 되고 색깔 있는 LED 2개면 더 좋습니다. 저항은 335옴, 주주 갈금 2개, 335옴이 없으면 220오음을 준비해 주세요. 터치 센서, 브레인박스 터치패드 12번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회로 연결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이제 회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탐구 1에서 DC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한 회로, 이 부분을 해체하지 마시고, 탐구 1에서 해체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3주차에서 탐구한 터치 센서 회로 있죠. 터치 센서 부품을 옆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터치 센서와 LED를 이용한 그 3주차에서 그 회로를 아두이노에 연결만 하면 간단하게 아두 호이스트 회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제 복잡하고요. 탐구1 회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3주차에서 우리가 연결했던 터치 센서와 LED 연결, 이 부분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치 센서는 일단은 한 가닥은 센서 연결 핀 A0에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한 핀은 3.3V에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가 3주차에서는 터치 센서를 5V에 연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터 드라이버 쪽에서 5V에 연결을 이미 해놨죠. 그래서 3.3V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D에 긴 핀 2개가 있을 겁니다. 이 긴 핀 2개는 디지털 핀 12번과 13번에 연결을 해줍니다. 3주차에서는 10번과 11번에 연결을 했죠. 근데 DC 모터 방향을 제어를 하는데 10번, 11번이 이미 사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LED의 긴 핀을 12번과 13번 핀에 각각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핀은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번 우측에
그라운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선을 두 가닥을 전자블록 한쪽에 전자블록 하나를 추가로 넣취해서 한쪽에 연결을 한 다음에 같은 라인에 이제 같은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한 가닥을 취해서 13번에 연결을 하면 그라운드 처리가 끝나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아두호이스트 헤로도였고요. 그래서 DC 모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탐구 1에서 한번 다뤄줬습니다. 모터 지대하고 DC 모터하고 연결을 해 보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두호이스트에 손잡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돌려주는 부분, 그 부분을 빼고 DC 모터 연결축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아두호이스트 헤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헤로가 완성이 됐으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호이스트를 자동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케이블을 아두이노와 컴퓨터 USB 단자에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SFA 코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네, 아두호이스트 구성은 헤로 구성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실시간으로 아두호이스트를 자동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두호이스트가 DC 모터가 호이스트와 모터 연결축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탐구 1에서 모터 드라이버 DC 모터 이용해서 DC 모터 헤로 구성했고, 3주차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터치 센서 헤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두호이스트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탐구 1에서 우리가 구동했던 코딩, 모터 구동을 위한 코딩을 지우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내려가죠. 자, 여기서 이제 속도가 100인데 150 정도로 맞춰서 스페이스를 자, 위로 올라가죠. 끌 때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작동 정지 초기화하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C 모터 구동에 의해서 호이스트 위로 올리고 내리는 동작 이상이 없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터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터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 DC 모터 물체를 위로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할까, 터치 센서의 반응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DC 모터 구동 코딩에서 청색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어 메뉴에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이 부분을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연산 메뉴에서 뭐뭐보다 크다, 이 부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터치 센서 값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면 현재 280 터치 센서 아날로그 제로에 연결된 터치 센서의 값이 300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번 터치 센서를 눌러 보겠습니다. 터치 센서를 누르니까 600이 넘네요. 값이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 600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동작 메뉴로 가서 아날로그 제로 센서의 값, 이 명령어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문 속에 녹색 부분을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아날로그 제로 센서 값, 여기 보면 네모칸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칸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다 같이 뗄 때는 녹색 부분을 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센서를 눌렀을 때 600보다 컸기 때문에 600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 뭐 500으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600보다 크면 한쪽 방향으로 돌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돈다. 그리고 제어판에서 클릭되었을 때 이것을 실행해라. 그리고 이 조건문이 클릭되었을 때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려면 무한반복문을 씌워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 명령을 한번 내려서 실제로 터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지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릭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지금 클릭했을 때 이제 올라가네요. 여기서 자, 덩어리 복사를 만약에 3개를 하고 싶다. 명령어 3개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하면 복사 누르면 3개가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한 이유는 지금 위치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좀 위치를 맞춰 줄게요.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한번 위치를 맞춰 줍니다. 예. 그래서 클릭을 눌렀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올라갔죠. 자, 우리는 이제 터치 센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올라가는 걸 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명령어의 위치를 바꿔준 다음에 클릭을 하면 내려가고, 터치를 누르면 이제 올라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려가고 있죠.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네, 올라갑니다. 손을 떼볼게요. 손을 떼면 다시 내려가고, 터치를 하면 올라가죠. 예. 그래서 터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동작 성공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 보면 또 올라가고 내려갈 때 LED 불빛이 서로 다른 것이 반짝거렸죠. 12번하고 13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13번, 자 12번이 켜질 때 13번이 꺼지고, 이걸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서 13번이 켜질 때 12번이 꺼진다. 예. 자, 이거를 하나는 자 위쪽에 연결을 하고, 하나는 위쪽에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연결을 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내려갈 때는 뭐 12번, 올라갈 때는 13번이 이제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한번 명령을 전송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ED는 현재 터치 센서 앞쪽에 녹색 LED, 적색 LED가 이제 붙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내려갈 때 적색 LED가 켜져 있죠. 누르면 올라갈 때 녹색 LED가 켜집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 LED 불빛이 서로 다른 것이 반짝거리네요.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아두호이스트 최종 코딩 프로그램이고요. 아두호이스트 터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LED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LED 불빛 말고, 만약에 뭐 향후 부저를 연결하면 부저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요. 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소리 부분이 있거든요. 소리
소리 내기도 할 수 있는데, 스크립트 모양 소리에서 소리 쪽으로 가셔서 가져오기. 그럼 애니멀, 이펙트, 일렉트로닉 뭐 여러 가지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에서 뭐 도그, 강아지 소리를 만약에 불러온다. 예. 눌러보면 강아지 소리가 나죠.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이번엔 고양이 캣, 예, 고양이 소리.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왼쪽에 캣, 도그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캣, 도그, 예, 캣, 도그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스크립트로 다시 가셔서요. LED를 LED는 이제 뭐 그대로 LED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까 우리 강아지 소리가 있었죠. 내려갈 때는 뭐 강아지 소리를 한번 내라. 예. 그리고 올라갈 때는 뭐 고양이 소리를 내라. 올라갈 때는 고양이 소리를 내라. 이런 팁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갈 때 강아지 소리가 나는지, 올라갈 때 고양이 소리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소리가 좀 났죠, 그죠? 너무 많이 내려갔습니다. 좀 일단 올려주고, 네, 잠깐 멈춰주고.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도구 소리를 끝날 때까지 도구 소리를 내라. 계속 움직이는 동안에 그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끝날 때까지 캣 소리를 내라. 이 명령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명령을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이제 좀 늦춰볼게요. 150인데 100으로 늦춰서 명령을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올려볼까요? 예, 올라갈 때는 강아지 소리 나고, 올라갈 때는 강아지 소리가 계속 나고, 예, 터치 상태에서 손을 떼면 이제 내려가면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LED만 깜빡거리게 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면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뭐 강아지 소리, 뭐 고양이 소리, 뭐 소리에는 이제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애니멀 소리도 있고, 뭐 휴먼 사람 소리도 있고, 뮤직 루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넣어서 좀 효과를 다양하게 주면 아이들이 좀 재밌어 하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아도 호이스트, 예, 지금 이제 탐구 2 부분, 코딩 프로그램, 그리고 아도 호이스트 회로를 구성해서 실제 동작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첨단 기술 현장에서는 단순히 터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문 인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호이스트를 가지고 있는 실제 소유주의 지문을 인식해서 동작하는 그런 기술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아도 호이스트에 대한 탐구2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도 호이스트의 스팀 원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도 호이스트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죠. 모터의 속력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고 느리게 물체의 속력과 관계된 원리가 적용이 되었고요. 아두이노에 우리가 전압을 공급할 때 DC 모터나 전압을 공급을 하면 회전을 하면서 피셔 테크닉을 동작시켰죠. 바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원리로 터치 센서와 DC 기어 모터, 구동 기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학적인 내용으로 아두이노라는 미니 컨트롤러 그리고 S4A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LED 터치 센서 DC 기어 모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공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아두호이스트를 하나의 이제 제품으로 우리가 만약에 판매를 한다. 또 아두호이스트를 심미적으로 구조적으로 멋지게 꾸민다. 그러면 구조적 미학과 관계된 하나의 예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터 속도를 수치로 변환을 했습니다. 디지털 값으로. 그 다음에 터치 센서의 값도 수치로 전환을 했죠. 아두이노에 공급되는 전압은 0V부터 5V까지 5V까지 공급이 되는데 모터 속도는 0부터 255까지 255단계로 디지털 수치 변환으로 우리가 속도를 제어를 했고요. 센서 값도 0부터 1023까지 1023단계의 디지털 값으로 수치를 전환해서 센싱 값을 읽어와서 우리가 터치된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두호이스트의 스팀 원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탐구 1, 탐구 2를 거쳐 스팀 원리까지 아두호이스트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7호 C단계 아두호이스트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